네, 안녕하세요. 재동포문학과 정체성 강의를 진행할 이혜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혁명 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재결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한중 수교가 중국 조선족 사회 및 조선족 문단에 미친 영향과 함께 전기 회고록을 중심으로 조선족의 영웅 호출이 갖는 의미와 이들 영웅들이 구상했던 조선족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에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참조물이 생겼으며 경제적 영역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영향은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영역에 거쳐 조선족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한국은 조선족 사회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건국 초기로부터 북한과의 혈연적 유대 관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조선족의 국가적 정체성의 혼란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건국 초기 북한과 조선족 사회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적 관계로 이어진 것이라면 이 시기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와 혈연적 관계가 착종된 상태였으며 여기에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한 전통적인 조선족 공동체의 붕괴 위기가 더해져서 한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이 시기 조선족 문단에는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관계를 다룬 작품이 대량 창작되었으며 이는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문단의 주류와는 별개로 이 시기 조선족 문단에는 조선족 명인, 전기, 평전, 회고록 등이 대거 출연되어 하나의 문단적 경향을 이루게 됩니다. 전기, 평전, 회고록의 주인공들은 모두 조선 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의 국내 혁명과 항일투쟁에 기여한 혁명 1세대로서 일부는 건국 이전에 희생되었고 일부는 항정 승리를 전후하여 조선 반도로 귀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중국에 남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 기여하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조선족 사회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전기, 평전, 회고록은 바로 이러한 조선족의 혁명 1세대의 개인 역사를 중국 근대 혁명사 속에 재조명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조선족의 혁명 서사의 또 다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개혁 개방 이후 즉 80년대 조선족 문단에 영류했던 조선족의 혁명 서사가 한중 수교 이후에는 전기, 평전, 회고록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또다시 한중 관계 서사가 주류로 된 이 시기 조선족 문단의 하나의 주요한 경향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한중 수교 이후 집중적으로 등장한 조선족 명인전기, 평전, 회고록은 개별 창작과 조선족 사회의 기획 창작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 창작은 조선족 사회의 공동 창작, 집단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족 사회의 모종의 절박한 수요에 의한 것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혁명 1세대, 즉 조선족의 영웅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조선족 문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들 혁명 1세대를 호출하고 있었을까요? 조선족 사회가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구심력의 악화로 공동화와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개별 창작과 조선족 사회의 기획 창작으로 조선족 명인전기, 회고록, 평전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기획 창작물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기획 의도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인물 조선족사는 20세기 중국 조선족 역사 자료집의 한 부분으로 인물을 통해 보는 조선족의 역사이다. 올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건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뜻깊은 해에 심여초 평전을 출간하여 선물하게 되어 감개무량한 기분이다.
바위 벼랑에 뿌리 박고 자란 나무를 보면 비장한 기분이 들듯이 중국 조선족 역사의 힘찬 숨결을 느끼면 사뭇 뿌듯한 자허감에 가슴이 벅찬다. 그 역사의 숨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맥박을 맞출 때 필연코 우리의 내일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불멸의 지사 심려추는 중국 조선족과 더불어 영생하리라. 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인물 조선족사가 연변 조선족 자치조 건립 5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선족의 성각자 인물을 통해 조선족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조선족의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조선족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서문의 끝인 불멸의 지사 심려추는 중국 조선족과 더불어 영생하리라는 문구는 조선족 영웅의 호출을 통해 조선족 사회가 기대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그것은 바로 조선족 사회의 영생, 즉 조선족 사회의 영구 존속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네, 2009년부터 기획된 중국 조선족 명린 평전 시리즈는 2009년 8월 최채 린민호 등의 평전을 펴내며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문 부분을 잠깐 인용해 봤습니다. 중국 조선족은 이민민족으로서 이 땅에 살아온 시간은 비록 길지 않지만 그 와중에 자신에게 속하는 독특한 문화와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였다. 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국 조선족은 저명한 명인들을 적지 않게 배출하였다. 이런 명인들은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역사의 갈피갈피 속에 자기의 빛나는 이름을 새겨놓았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빛나는 이름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성원들 속에 그리 널리 그리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정리 기술함에 있어서 그 민족의 요명인물을 다룬 평전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네, 위의 인용문은 중국 조선족이 이민 민족임을 밝히고 있으며 중국 땅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지만 조선족만의 독특하고 특수한 문화를 이루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족 사회가 이미 적지 않은 명인들을 배출하였으나 그들이 민족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안타까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 기술함에 있어서 그 민족의 명인 평전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족 명인들을 널리 조선족 사회에 알리는 것을 통해 조선족의 후대들에게 조선반도와는 구별되는 중국 조선족의 역사를 알리고 또 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또한 조선족 사회가 조선반도와는 구별되는 조선족만의 특수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공동체임을 강조하려는 것이 중국 조선족 명인 평전 시리즈의 기획 의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채의 평전은 조선족 사회에 대한 최채의 절절한 기대를 인터뷰 말미에 육성 그대로의 형식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리지 후에 두문불출하고 정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이나 친구들을 통해 가끔 연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한국이나 외국으로 건너가 일해 돈을 벌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외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산다는 것은 잠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없지요. 만약 또돌이 이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덕대돈을 움켜쥘 도박 이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조선족은 사회 발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소수민족들도 조선족 사회와 마찬가지로 격변기의 모지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족을 비롯한 56개 민족이 똑같이 겪는 시대적 변화의 모습입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민족 화합은 국가 안정과 발전의 전제입니다. 모든 소수민족 간부들은 민족의 운명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사업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달만을 아는 편협한 민족 간부는 자격이 없어요. 주덕회처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간부야말로 진정한 당의 소수민족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최채는 조선족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한국이나 외국에 나가 덕대의 돈을 벌려는 도박의식, 즉 일확천금의 의식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 안주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는 살려는 떠돌이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조선족은 사회의 발전에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국 초기부터 중국 내 조선족 공동체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일구어온 혁명 1세대의 영웅으로서 애써 일구어놓은 공동체의 자생적 기반과 국가적 소속감이 한국 또는 외국 출국을 통한 외화벌이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선족만이 아닌 한족을 비롯한 중국 내 모든 민족이 겪고 있는 격변기의 변화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소수민족 간부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족 영웅의 호출이 필요한 시기임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다음 차시부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이주민 1세대로서 조선공산주의자로부터 중국공산당 당원에 가입, 중국의 항일전쟁에 투신하고 항전 승리 후 중국에 남아 조선족 사회의 건설에 구심점 역할을 했던 3명의 조선족의 영웅인 주덕해, 최채, 문정일, 그리고 광복 직전까지 조선공산주의자로 조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다시 중국에 돌아와 조직을 찾다가 해방을 맞고 그대로 중국에 남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조선족 사회 건설에 기여했던 린민호의 전기, 평전, 회고록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선족의 영웅의 호출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호출된 이들 영웅들이 구상했던 조선족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중 수교가 중국 조선족 사회 및 조선족 문단에 미친 영향과 함께 전기 회고록을 중심으로 조선족의 영웅 호출이 갖는 의미와 이들 영웅들이 구상했던 조선족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조선족의 명인, 전기, 회고록, 평전 등의 기획 의도와 전기 회고록을 통해 조선족의 영웅 주덕해에 대한 호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